이젠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집 사고 싶어도 못 사게 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2016 KB 부동산 보고서인데, 이 KB가 기본적으로 이제 시세도 조사하고 부동산 관련돼서 데이터와 그동안의 역사가 있는 그런 은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된 보고서들을 이제 꾸준히 내거든요. 뭐 사이트도 운영하고 통계도 작성하고. 근데 여기 보고서 데이터들이 그래도 조금 깔끔하게 돼 있길래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들어보려고 해요. 뭐냐면은 우선 지금 상승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동의가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완전히 100% 동의합니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로 갈리냐면은 우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역으로 갈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방에 계신 분들, 뭐 광역시라든지 뭐 충청도 이남, 훨씬 더 남쪽에 계신 분들, 우리 동네는 뭐 전혀 안 오르는데요 라는 곳들이 훨씬 많죠. 뭐 소수의 몇 개 도시들은 뭐 지금 뭐 불장이네 하고 있지만 아닌 곳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 2,600만 명 중에 한 2,300만 명 정도는 우리 동네는 전혀 안 오르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구의 한 절반 정도는 집값 상승을 체감이 전혀 안 됩니다. 통계로도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 아니면 이제 경기도의 대도시, 인구가 한 100만 명 가까이 되는 곳들은 와 이거 불장인데 큰일 났다 막 이런 난리가 났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 건 뭐 불로소득이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집값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요즘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체감이 안 되는 동네들 말고 체감되는 동네들은 지금 너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게 상승장이 시작되면은 항상 나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최근에 상승과 하락 그리고 다시 상승, 이게 집값도 한 5, 6년 사이에 완전 롤러코스터 타듯이 이렇게 상승과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022년, 23년, 뭐 24년 초까지만 해도 하락 횡보장이었는데 이때도 더 떨어져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중에는 집값이 더 떨어져야 된다고 했었는데 반대로 상승 중일 때는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집값은 항상 떨어지기만 해야 되는 것이고 상승하면 안 된다는 어떤 기본 그 생각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무조건 떨어져야만 해. 오르면 안 된다. 왜? 지금도 너무 비싼데 여기서 더 오른다는 게 말이 되냐? 떨어진 것도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어. 더 떨어져야 돼.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안 떨어졌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2년, 23년, 특히 이제 23년은 1년 내내 하락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상승률이 마이너스잖아요. 0보다 밑에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빠지긴 빠지는데 급격하게 빠졌다가 조금 천천히 빠졌다가 이렇게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가까이 쭉 빠지고요. 24년도는 거의 횡보예요. 그러니까 빠지고 쭉 횡보를 했으니까 거의 1년 반? 길게는 한 2년 가까이는 집을 사도 되는 시기였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근데 그게 회복한 거예요. 언제? 24년도 중후반부터 해가지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이게 지금 상승률이라는 건 뭐야? 이렇게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올라간 지가 벌써 2년이 넘었다는 거죠. 어디가 올랐냐? 수도권 쪽, 그리고 이제 서울, 뭐 경기, 뭐 이런 곳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지방은 안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상위 지역들부터 상승한다.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게 상승장의 시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상승과 하락, 다시 상승이 빨리 와가지고 아니 하락은 뭐 2년도 채 안 했는데 이게 하락장입니까? 라고 말하면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지만 가격으로 보면 거의 15%에서 20%까지 빠졌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장이 왔었던 거고, 그럼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부터는 상승장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한 2년간.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서울 강남만 오르는데요, 서울만 오르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 어떤 분들은 체감이 잘 안 되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되게 분노를 합니다. 왜냐면은 아니 부자만 더 부자가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쁜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상황은 훨씬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남만 상승하면요, 강남은 어차피 내가 뭐 그 동네 안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아예 누군가 부자가 더 부자 됐네 하면서 기분이 나쁠 수는 있죠. 기분이 나쁜 정도로 끝납니다. 근데 나머지 지역들이 상승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생존의 문제가 달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동네 있죠. 내가 안 살아도 되는 동네가 오르는 건 기분이 나쁜 건데 내가 살아야 되는 동네들이 오르면요, 그때부터는 생존의 문제다. 근데 이 사태의 심각성을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기준으로 25년도 3월에 9억 9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등 중에 50등이 딱 10억이었는데 26년 3월 기준으로 12억으로 2억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중간 등수 애들이 2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많이 오른 거예요. 2억을 무슨 수로 모읍니까? 지금 일반적인 회사원들은 못 모읍니다. 이걸 못 모아요. 1년에 2억을 어떻게 모아? 평생 2억을 못 모으는 경우들도 있는데. 자, 근데 이렇게까지 급등하고 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왜 이러는 걸까? 지금 상승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하면은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상승이 시작된 지 벌써 한 2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주식도 처음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중반부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마지막에 불꽃처럼 막 진짜 폭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뭐가 올라요? 막 좋은 회사들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중반에는 아직 좋진 않은데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 애들이 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올라. 그냥 막 잡주고 뭐고 테마만 타면 막 올라가잖아요. 뭔가 그런 것처럼 이것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초중반이 다른데 초중후가 다른데 지금도 약간 서울 먼저 그 강남 뭐 이런 데가 먼저 쫙 치고 올라가고 마포나 성동 이런 데는 저희는 안 올라가요. 어떻게 해요? 저희는 뭐 답이 없나요? 이랬던 때가 23년인데 지금은 거기도 막 다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동네들 저희는 뭐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했던 뭐 관악 노원, 뭐 이제 경기권 이런 곳들도 지금 막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이 달라지는 거지 이 뭔가 돈의 쏠림과 유동성 그리고 이제 사람들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이게 주식과 부동산 사실 뭐 똑같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책실장이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올라간 건 뭐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이게 뭐 양극화 해소도 되고 뭐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그 시장을 좀 진화시키려는 좀 노력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월 9일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5월 9일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 뭐 집값은 뭐 상승이 완만할 것 같다. 뭐 그렇지만 강남, 용산 이런 데 하락한 거는 매우 고무적이다. 이 정도로 지금 무승부로 가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강남의 집값은 하락세였죠. 물론 이제 하락했다가 이제 다시 좀 만등하고 있는데 어쨌든 올라갔던 게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근데 밑에 애들이 다 올라왔어. 밑에가 막 쭉쭉쭉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에서 만나니까 이게 양극화 해소인가 아니면 이게 그냥 전반적으로 집값 상승인가라는 거는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겠죠. 자, 지금 강남 3구에 아파트가 약 35만 채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전체로 치면은 아파트가 180만 채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으로만 봐도 아파트가 600만 채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 5% 정도 되는 강남 3구 집값 잡히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은 이 서울 전체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올라가는 게 이게 싫으세요? 뭐가 더 싫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강남이 떨어지는 게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지금 이쪽은 지금 뭐 난리거든요. 자, 그나마 지금 5월 9일에 양도세 중과를 다시 한다. 너 이제 5월 10일부터는 양도세 막 70%, 80% 내야 돼. 라고 해가지고 매물이 나왔습니다. 매물 나온 게 서울 기준으로 꽤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 대비 한 30% 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도 어쨌든 늘긴 늘었어요. 지방에 있는 물건들도 다주택자니까 막 팔고 했던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매물이 나와가지고 요 정도 상승한 거예요. 근데 이제 5월 9일 이후로는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팔면은 양도세가 너무 세지니까 당연히 이 매물들 나왔던 거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들어가고 연말까지 팔려고 했던 것들도 다 지금 땡겨서 팔았으니까 사실상 이제 개점 휴업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매물이 나와서 이 정도인데 매물 없으면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 청와대에서도 지금 걱정을 하니까 아마 기자회견을 한 거겠죠. 자, 이미 반등 중이긴 하지만 강남 3구는 다시 상승할 걸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신규 공급도 없고요. 당연히 지금 강남 3구 쪽에 뭐 전월세가 있다고 하는 게 뭐 잠실 쪽에 조금 있는데 거기도 이제 입주장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올해 뭐 입주할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다른 곳들이 지금 이렇게 불장이면요. 그 불장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거기서 누군가 또 집을 팔았잖아요. 팔아서 또 옆에 사고 갈아타기가 느리지만 되고 있기 때문에 갈아타다 보면은 도미노 현상처럼 또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왜냐면 뭐 신규 공급이 많아야지 뭐 준공되고 입주가 많아야지 뭐 가격이 좀 안정이 될 텐데 지금은 이런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가격을 안정시킬 만한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세금을 엄청 부과할 것이다. 뭐 종부세를 올릴 것이다. 뭐 다주택자들을 뭐 더 규제한다. 뭐 1주택자도 비거주자도 규제한다 하면서 계속 규제 정책을
군불대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규제를 하는 거지, 올라갈 것 같지 않으면은 규제를 할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자, 지금 여기 보면요. 그 뭐 외부인들이 엄청 사고 뭐 다주택자들이 엄청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아무리 뭐 외지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나는 뭐 하남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뭐 서울에 집을 산다? 뭐 그런 분들도 뭐 있겠지만 대다수는 보통 자기가 그 동네가 마음에 드니까 거기서 거주를 한 것일 거고, 거주하면서 애도 키우고 나도 이제 이 동네에 적응을 했으니 이 동네에 집을 먼저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보통 본인이 살고 있는 관할 시도 뭐 시군구 안에서 거래를 대부분 합니다. 그러니까 거주자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자기 동네들을 잘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요즘에 뭐 투자 목적으로 뭐 종부세 때린다고 하고 뭐 취득세를 막 8% 12% 내라는데 굳이 막 내가 세금 내가면서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뭐 사도 뭐 재개발 뭐 한두 개 정도 살까 말까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거주자고요. 있는 집 팔고 갈아타는 1주택자 수요입니다. 자, 근데 그나마 지금 다행인 건 뭡니까? 지금 주식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지금 부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주식 투자 비중을 상당히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역대 한 10년 데이터를 봐도 7에서 한 24%, 20% 정도 주식의 비중이 높았는데 지금 펀드랑 주식이랑 해가지고 거의 5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부자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자산의 한 절반,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을 좀 줄여서라도 주식에다가 많이 돈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다? 지금 주식시장이 워낙 화랑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 실적도 좋았죠. 그 투자 대비 지금 성과가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잘 나가는데 굳이 뭐하러 부동산에 가? 그럴 필요는 없겠다. 조금 더 여기서 돈을 굴리다가 뭐 나중 가서 그때 생각하자라는 분들이 대세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그나마 이 정도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역설적으로 걱정인 건 뭐냐? 현 정부도 아마 그런 걸 제일 걱정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 5천 정권의 어떤 그 공약으로 걸었긴 했지만 이게 너무 빨리 달성이 됐죠. 물론 정부도 예상 못했고 그 모든 미국의 빅테크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워낙 공급 부족으로 갑자기 뭐 영업이익률이 70% 80% 찍힐지는 작년 뭐 5월 6월 전에 알던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치 못하게 너무 빨리 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7천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식이 다 같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야 기분 좋다 하면서 지금 다들 그냥 하하호호 하고 있죠. 요즘에 명품도 다시 잘 팔리고 있거든요. 해외여행도 다시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소위 말하는 사치품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 주식이 쫙 올라가니까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워낙 대표 국민주인데 그냥 이거 사놨더니 뭐 이건 초보자고 실력자고 상관없어. 오히려 초보자가 더 좋아요. 실력자들은 야 삼성전자 지금 고점이야 안 들어가 뭐 이러면서 지금 딴 거 사고 있는데 오히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사회초년생이거나 아니면 뭐 이제 노인분들이 그냥 우리 돈 그냥 뭐 묵혀두자, 우리 돈 그냥 묵혀두자, 그냥 뭐 1등 주식 사면 되지 하면서 그냥 하이닉스 삼성전자 샀는데 그냥 지금 돈 복사가 되고 있죠. 엊그제가 17만 원인 것 같은데 벌써 23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오늘 140만 원을 돌파했어요. 엊그제 80만 원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사놓으면 30% 40% 50% 벌고 있는 상황이니 너무 좋죠. 지금 너무 좋은데 이게 계속 가면 되는데 한 번 꺾이면 어떻게 되냐, 아니면 안 꺾이고 옆으로 횡보를 한 1년 2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가 오히려 지금 이제 부동산으로 돈이 올 수 있는 시기라고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주식에서 돈이 부동산으로 안 넘어오고 있을까? 아닙니다. 이거는 많은 기사나 이런 데서 나오죠. 지금 자금 출처, 자금이 어디서 온 겁니까? 주택 자금에 대해서 소명을 할 때 보면은 대부분 다 주식에서 뭐 돈이 나왔다, 코인 팔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적히고 있다. 실제로 뭐 조 단위의 돈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이 주택 시장으로 자금 이동이 시작된 거고요. 근데 이게 엄청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아직은 안 온 건데 주식 시장의 어떤 변동에 따라서 갑자기 일로 또 쏠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전월세난이 지금 워낙 안 좋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데 지금 전세나 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도 주식 시장 좋으니까 뭐 나중에 집값 빠지면 뭐 그때 가서
사자라고 생각하고 지금 주식에 올인하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서 주식시장이 한번 흔들리잖아요. 근데 내 전세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집 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갑자기 바뀔 수가 있다. 자, 지금 전세가 뭐 문제가 많다. 그리고 전세를 줬더니 결국에 전세 사기도 터지고 뭐 그리고 국가적 재정이 막 많이 손실을 보고 하니까 전세를 자연스럽게 좀 없애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전세를 준다는 게 딱히 달가운 게 없죠.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러니까 서로의 니즈가 맞아가지고 정부도 월세를 원하고 임대인들도 그냥 뭐 그래 차라리 월세로 가자라고 원하고 있고 뭐 임차인이라고 해서 전세를 마냥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같이 뭐 지금 주식시장도 좋고 막 이럴 때 뭐하러 돈을 묻거나 그냥 이거 월세로 보증금 작게 잡아놓고 월세 내면서 이 돈을 굴리자 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집단이 모두 다 월세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지금 월세 전환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전세는 조금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데 월세가 지금 엄청나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지금 뭐 거의 뭐 지역별로 한 8에서 10%씩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더 갈 거라는 거죠. 지금 전세난의 영향이 더 큰 중저가 지역부터 매매가가 지금 자극받아가지고 급등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세난이 전체적으로 오지만 월세를 내는 게 감당 가능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죠? 이제 최상급 지역에 사는 분들은 보통은 이제 근로자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전문직이라거나 사업을 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삽니다. 사실 월세를 막 600만 원, 뭐 1000만 원짜리 집을 살면서 회사원들이 거기 살기는 쉽지 않단 말이죠. 월세 막 600, 800을 어떻게 회사원들이 내겠어요? 물론 초고액 연봉자들은 내시겠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사업을 하거나 현금 흐름이 좋은 분들이 고가 지역에 사는데 그런 분들은 뭐 월세로 전환을 하든 월세가 갑자기 뭐 50, 100만 원이 올라가면 뭐 부담은 되겠지만 그래도 못 내진 않는데 그 이하의 지역들 뭐 전세가가 뭐 5억에서 8억 뭐 1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곳들은 아무래도 지금 부담이 된단 말이죠. 전세가가 막 더 올라간다든지 월세로 막 전환되면은 갑자기 내가 월급은 뻔한데 생활비를 줄여야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근데 대출도 좀 나오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아예 사야겠다라고 해서 대출 나올 때 지금이라도 삽시다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 연초 효과가 있긴 하지만 3월 들어와서 주택담보대출 월간 가계대출 증가액을 보면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출 규제를 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있는 거예요. 전월세가 너무 부족하고 대란이기 때문에 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작년에 2025년에 많이 올랐던 지역들 있죠. 여기 이제 보면 붉은색으로 돼 있는 곳들일수록 많이 올랐다라는 건데 여기 지역들보다 안 올랐던 지역들이 오히려 지금 반대로 더 색깔이 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걸 키 맞추기라고 볼 수도 있고 덜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손이 나가는 거죠. 막 폭주해서 막 급등한 거 작년에 막 20%씩 올랐던 동네를 지금 사기는 부담스러운데 작년에 막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진 않았어. 상대적으로 옆 동네 대비 좀 덜 올랐어 하는 곳들부터 대출 받아서 사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밀집지들 그런 데들 위주로 가격대들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돈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자, 그러면 상승기가 시작됐고 이게 지금 벌써 한 1, 2년 됐는데 이게 더 연장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미 과거에 상승장 때 어떤 규제를 하는지를 다 봤습니다. 대출 규제하고 그다음에 세금 규제하고 수요 규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죠. 대출 줄이고 그다음에 뭐 집도 이제 무조건 실거주 아니면 못 사게 하고 뭐 세금도 더 부과하고 하면서 최대한 매수를 늦춥니다. 그러면 매수를 늦추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전세나 월세를 갈 수밖에 없는데 전월세를 가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전월세 대란이니까 거기다 이 대란이 점점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출 규제 더 할 것 같고 수요 규제 더 할 것 같고 세금 더 늘린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겠어요? 사람들이 매매 아니면 전월세 둘 중에 하나에서 대출해 줄 때 그냥 사자라고 간단 말이죠. 자, 지금 서울만 오르지 우리는 안 오릅니다 라고 하면서 막 울고 계신 지방분들도 들으실 텐데 저는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하락장이 워낙 짧고 굵게 왔기 때문에 그때는 모두가 다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상승장이 다시 시작됐어요. 그러면 상승장의 초중 후반에서 올라가는 것들이 있다면 이게 아직 지방이 안 온 거냐?
지방은 안 올라가는 이제 영원히 끝난 거냐 이거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 데이터 같은 것들을 보면요 지방도 그래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막 대세 상승장처럼 그러니까 한 4, 5년 전처럼 아무거나 사도 다 오릅니다. 막 지방에 1억짜리 뭐 주공 아파트도 막 폭주합니다. 이런 건 절대 아니죠. 아니지만 그 동네에 살기 좋다고 말하는 곳들 그 중에서도 나름 신축이나 대단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들 있죠. 그러니까 수요가 좀 몰릴 만한 곳들은 지금 유동성도 많이 늘어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지방도 동일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죠. 특히 뭐 울산이나 뭐 지금 대구 수성구 같은 곳들은 전 고점 뚫고 막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물과 같이 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것처럼 뭐 비싼 곳에 돈이 많이 몰렸다가 싼 곳을 막 찾아서 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시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도 간다. 다만 이제 대도시냐 소도시냐 이거는 인구 감소의 영역이 또 별개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따져는 봐야 되지만 최소한 지방의 광역시급 이런 곳들에 살기 좋은 동네들은 늦게 가는 것뿐이지 결국에 유동성 효과는 본다고 봅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수도권 쪽은 더 심각한 게 뭐 당연히 아파트도 없는데 비아파트는 지금 더 없는 상황이죠. 공사비도 많이 올라가고 이 공사비가 뭐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 지을 때는 뭐 싸게 해준다고 하나요? 똑같이 자재 쓰는데 절대 안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도 공사비 부담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면 비아파트는 더더욱 어렵죠. 거기다 지금 전세 사기 때문에 분양도 안 되니까 이 비아파트는 전멸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말로 야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 수요의 한 40% 정도를 이 비아파트들이 담당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아파트 빼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총 400만 채의 집이 필요한데 180만 채가 아파트고 그러면은 220만 채가 비아파트인데 이 비아파트도 공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사는 분들도 계속 연식이 낡아지니까 불편해지고 자기도 새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새 빌라나 새 오피스텔 같은 데 살고 싶은데 라는 분들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지금 실거주하러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집이 부족하니까. 그러면은 이쪽도 지금 난리가 날 텐데 완전 전멸이죠. 요즘에 이제 반도체가 아주 그냥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만들고 있는 뭐 2개 회사가 뭐 주가가 막 하루에도 뭐 이 커다란 이 시총 막 1000조짜리들이 막 10% 20%가 막 올라가는데 왜 올라갑니까? 이 공급 부족이다. 그러니까 D램, 뭐 낸드 플래시 뭐 이런 것들 다 부족하니까 가격이 수요는 폭발하는데 물건이 없어가지고 가격도 지금 막 급등한다. 그러니까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니까 돈을 뭐 몇백 조씩 벌고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지금 신축도 공급이 너무 부족하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수요는 뭐 계속 탄탄하죠. 돈도 계속 벌어가지고 누군가는 또 대출받아서 집을 사니까 그러면은 공급이 많으면은 가격이 안정된다. 근데 공급이 부족할 때는 수요가 갑자기 몰리는 순간 가격이 폭등한다. 이게 맞다면 집은 똑같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근데 공급이 이렇게 부족한데 집값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장 중에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야.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근데 공급이 부족한데 집값은 떨어진다. 그럼 도대체 이게 둘 중에 뭐가 틀린 걸까? 이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요, 절대적인 수치도 부족합니다. 지금 가구 수 대비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3.6%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6명은 집이 없어요. 실제로 뭐 전세든 월세든 뭐든 그냥 집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낑겨서 살든 고시원 가서 살든 집이 아닌 곳에서 뭐 그냥 전입신고 없이 살든 어딘가에서 그냥 거주는 하고 있는 것이지 집 자체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개수도 모자라는데 앞으로 공급도 별로 없죠. 거기다가 더 안 좋은 상황인 거는 그럼 지금 26년에는 공급을 대규모로 착수하고 있는가? 여기서도 지금 답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다 지금 세금을 더 올리려고 하고 있죠.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반기에 증세가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럼 세금을 올리면 어디다가 부과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임대료든 뭐든 집 주인들도 나도 살아야 되니까 뭐 나도 지금 한 대 얻어 맞았는데 미안하다 하면서 나도 한 대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당연히 지금 전세에서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전세 월세 대란이니까 이 대란, 이 전쟁통에 누군가한테는 돈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세입자가 될 겁니다. 거주 의무를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전세나 월세 주던 집들도 집주인들이 막 들어갈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학군지에 안 살아도 되는데 그냥 들어가실 거고 뭐 가평이나 뭐 청평 같은 데 가서 전원주택 살고 계신 분들도 옛날에 임대차 3법 할 때처럼 갑자기 막 대치동으로 막 이사 들어옵니다. 세금 많이 때린다고 하니까. 그리고 당장 안 살아도 되는데
굳이 막 우리 자녀들을 막 가서 살게 합니다. 왜냐면 혹시 모르니까. 뭐 대출 규제를 계속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매수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매수는 안 되는 상황에서 주거비 상승이 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 파도를 온몸으로 맞아야 된다. 자, 소득의 상승이 한계가 있는데 월세를 어떻게 마냥 올립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외국은 뭐 룸메이트랑 사는 거를 되게 좋게 생각해서 룸메이트들하고 막 같이 집을 쉐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그나마 주거 임차료가 싸기 때문에 아유 어떻게 모르는 사람하고 둘이 살아 귀찮게 뭐 불편하게 라고 하면서 혼자 살죠. 근데 외국은 워낙 임대료가 비싸니까 어쩔 수 없이 룸메이트를 구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이 월세가 높아지는 순간 이제 집을 합가를 하죠. 모르는 사람끼리 합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룸메이트의 뭐 신용도를 보고 룸메이트의 잔고 통장을 봐가지고 두 명을 하나의 가족처럼 취급해서 그 경제성을 평가하고 그걸 막 임대를 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월세가 계속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소득이 따라 올라가서 혼자 사는 게 아니고요. 소득은 그대로인데 곱하기 2, 룸메이트를 데리고 와라. 곱하기 3, 2명 데려와라. 해가지고 집을 맞춰줘야 될 것이다. 아, 근데요, 저는 아파트는 좀, 거기는 좀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지금 많을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래 작년 이맘때에 살려고 했던 집이 지금은 절대 못 사요. 대출이 안 나와서. 저는 작년만 해도 어느 동네는 지금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보고 여기까지 밀려나라고요. 저는 그거는 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은 눈높이를 낮춰서 대출 나오는 만큼 사는 게 낫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내년, 내후년 대출 규제는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지는 않을 것이고, 전월세 대란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그럼 내가 지금 무주택으로 전월세를 계속 산다고 해서 뭔가 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돈 주고 이 아파트 사는 게 맞나요? 라는 거를 못 낮추면 어쩔 수 없이 방법이 없단 말이죠. 물론 이게 안 되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집값 상승을 떠나서요, 주거 불안할 시대가 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전월세가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신규 공급도 없고, 그리고 이제 가구는 계속 분화되고 있죠. 계속 1년에 한 20만 쌍씩 신혼부부가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에서도 계속 그 대학교를 나오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서울로 와서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시원을 차지하든 빌라에 들어가든 오피스텔에 들어가든 누군가의 자리를 차고 들어가는 신규 수요는 계속 몰린단 말이에요. 근데 공급이 없어. 공급도 없고 뭐 돈도 풀리고 세금도 늘어나고 하면은 주거 불안이 옵니다. 누군가는 이만큼 올려주지 않으면은 나가라고 할 거예요. 그 나가는 분이 또 옆 동네 사람을 밀어내고 또 밀어내고, 이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죠. 사실 이미 왔는데 이 매매 상승과 달리 전월세 상승은 이사를 가야 된다는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상승은 기분 나쁘고 끝이에요. 욕하고 끝인데 전월세 상승은 답이 없어요. 우리 가족들과 같이 이삿짐 센터 불러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결국에 이제 각자 도생의 시기가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만에 다시 떠오르는 건데 한 5, 6년 전만 해도 각자 도생이다. 이제 방법이 없다. 그래서 모두가 잘 될 방법은 없기 때문에 누군가라도 먼저 태풍을 피하자 라고 하면서 각자 도생의 단어가 예전에 유행을 했었죠. 근데 지금 다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을 믿지 말고 각자 스스로 살기를 꾀하라는 게 각자 도생이잖아요. 전월세 대란은 왔고, 그리고 앞으로 더 강해질 것 같은데 거기다 당장 공급은 없으니 그러면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로 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가족들 다 데리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뭐 모르는 어떤 뭐 지인이나 아니면 뭐 친구, 뭐 제3자와 같이 룸메이트를 뭐 결성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분이 없어요, 지금. 이 부분을 약간 모두가 그냥 함구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공급하겠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공급은 아무리 빨라도 4년에서 5년 뒤에 착공인데 그 사이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 뭐 거대한 파도랄까요? 이 파도가 오는 거를 우리는 이제 몸으로 맞아야 되는데 누군가는 방파제 뒤에 숨을 것이고 누구는 그냥 파도를 정면으로 맞겠죠. 각자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본인의 결정이지만 저 같으면은 이 상황에서는 각자 도생의 길을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